산업안전기사 작업형 네 번째 파트인 건설안전 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하면 생각나는 게 어떠한 건물들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때는 항상 야외 작업에서 진행이 되고, 이러한 물건들을 들어 올릴 때는 항상 사람이 들어 올리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 같은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미완성된 거를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만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인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은 우측에 그림과 같이 생긴 부분이고,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길을 걷다가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높은 크레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워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타워 크레인은 대표적으로 T형과 루핑형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일반적인 어떤 모양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훅 해지 장치와 보조 로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은 무거운 것들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비계 같은 걸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것이 타워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계를 운반하는 도중에 작업자가 있는 곳에서 흔들리다가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와이어 로프도 부실하게 되어 있었으며,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재해 발생 원인 세 가지를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는 항상 신호수를 배치해 줘야 되고,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훅 해지 장치를 사용해서 인양물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훅 해지 장치는 무엇이냐 하면 훅의 부착 장치로 로프 같은 것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리에 와이어 로프 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이동할 경우에는 이 와이어 로프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훅 해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영상을 잘 보게 되면 훅 해지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만 해지 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지 장치 안쪽에 잘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링, 훅 및 해지 장치 등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도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인양물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 같은 것도 사용해 줘야겠죠. 따라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은 마찬가지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법규에 나와 있는 바람의 영향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2번이 해당되는데, 타워 크레인 작업 시 악천후로 인하여 운전을 중지해야 되는 풍속 조건으로는 15m/s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단위와 초과까지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므로 꼭 외워줘야 되고, 첫 번째, 순간 풍속이 매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즉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간 풍속이 매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매 초당 15m이기 때문에 15m/s 초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초과되는 경우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순간 풍속이 매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0m/s 초과인 경우,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가 있고 단위까지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위까지 모두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타워 크레인과 비슷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 무엇이냐면 화물 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을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방호장치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방호장치는 2번에 나와 있죠. 방호장치는 첫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권과 방지장치, 그 다음 세 번째, 비상정지장치,
네 번째 제동장치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고, 이동식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일반 타워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달려있는 이 훅 해지 장치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훅 해지 장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서도 과부하 방지 장치는 무엇이냐면 작업 반경의 변화를 감지해서 양중 재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과부하 방지 장치가 되겠고, 두 번째 건과 방지 장치는 무엇이냐면 붐 헤드에 설치돼서 부딪혀 파손되거나 이로 인해서 인양물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건과 방지 장치가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유형은 콘크리트 전주 세우기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전주를 세우기 위해서, 즉 어떠한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두꺼운 기둥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엄청 커다란 기둥을 말뚝을 박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계가 무엇이냐면 항타기, 항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그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체크해주면 되고, 항타기, 항발기란 기초공사 중에 말뚝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이때 넘어짐, 끼임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이 항타기, 항발기는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선을 건드려서 전기 위험에도 나온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전 점검사항 4가지, 자, 우측에 있는 5가지 중에 4가지를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유형은 와이어 로프 작업에 대한 것인데, 자, 와이어 로프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물건을 들 때 그 물건을 그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와이어 로프를 체결해서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 로프에 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와이어 로프가 불량하지 않은지, 혹시 끊어짐이 있지 않은지 같은 거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즉 와이어 로프에 대한 부분도 필기와 필답형에서도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절단하중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유형은 리프트. 이전 강의에서도 봤다시피 차량용 리프트도 있고 이렇게 건설용 리프트도 있습니다. 자, 건설용 리프트는 쉽게 생각하면 간이로 만들어주는 승강기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 이 건설용 리프트 같은 거는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어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건설용 리프트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건설용 리프트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2가지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과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호장치도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되겠고, 자, 6번째 유형은 터널 공사인데, 터널 공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암기해주면 되냐면 계측 방법의 종류가 있고 이때 3가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부분에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3가지를 적는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5가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암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추가로 적었다가 틀린 답이 적힌 경우에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위험 요인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3번에 있는 필요 조치사항 3가지, 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의 설치, 부석 제거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유형은 건물 해체 작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었으면 언젠가는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기 때문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유형인 지붕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붕 작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박공 지붕이라고 합니다. 박공 지붕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붕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지붕만 볼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는 박공 지붕이 많이 출제되므로 박공 지붕이 무엇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박공 지붕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가 있는데 이때 재해 요인 3가지를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붕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추락을 방지
방지할 수 있는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계 또는 작업 발판, 안전 난간을 설치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줘야 됩니다. 또한 떨어지더라도 사고가 크게 나지 않도록 추락 방호망, 즉 안전 방망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고, 위쪽에 재료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붕 위에는 최소한의 재료만 적치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서 재해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한 곳에 너무 과적을 하게 되면 이 물건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적하지 않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대 부착 설비가 없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재해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아래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와 안전 방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유형은 이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아홉 번째 유형은 비계 작업 발판 작업입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아직 완벽하게 지어지기 전에 우측에 이렇게 뼈대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비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런 판들이 작업 발판이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계 및 작업 발판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만 암기해준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 고려사항 3가지. 자, 우측에 있는 부분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리고 4번도 같이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5번을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 5번은 필기와 필답형에서 많이 나왔던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자, 가설 통로이기 때문에 뭘 떠올려주면 되냐면 가솔린을 떠올려주면 되겠죠. 자, 가솔린을 얼만큼 들고 이동했냐면 30리터를 들고 이동할 땐 가솔린은 기름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을 치켜 올려 일어나 위층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10계단을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솔린은 가설 통로가 되겠고, 이때 30리터는 경사 30도 이하가 될 것. 자, 그 다음에 1호는 숫자 1, 5라고 해서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팔과 치켜에 치는 숫자를 생각해서 8m와 7m. 그 다음에 1호나는 우리가 15로 했기 때문에 15m. 그 다음에 10은 10m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8m일 때는 7m가 짝꿍이 되고, 일 때는 10m가 짝꿍이 돼서 네 번째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8m 이상인 경우에는 7과 짝꿍이기 때문에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준다 라는 식으로 암기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들을 정리해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유형 창틀 피트 작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창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대, 안전난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업 발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암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암기에 됐었던 항목들이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특정 어떤 상황을 상상하면서 봐주시면 충분히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11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유형 10까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